에이, 파이팅. 다음 주에 모의고사 열심히 봐. 자, 사회문화 8 오늘 사회문화 8 하고 시간이 남으면 좀 앞쪽으로 돌아갈 건데 사회문화 1부터 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려웠던 질문이 3, 6, 그나마 8이라서 이걸 먼저 하는 거고요.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죠. 앞에 거에 비하면. 자, 근데 이것도 연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노무.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전형적 노무 제공 형태와는 다른 비전형적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난다. 예를 들면 퀵서비스,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겠죠. 이때 노무라는 것은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전형적 노무 제공 형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아니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급 인턴, 자원봉사자,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이 비전형적 노무 제공 형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이 아까 말했던 배달의 민족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근로자가 되면 여기 밑에 나오듯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거든?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예를 들면 갑이죠. 사장은 해당 노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럼 지금부터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럼 얘들아 기본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선 금품 지급에 의무가 있는 근로와 직접적이거나 관련이 있어야 된다.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일시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 사용자가 의례적이거나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차원의 급여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 위에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를 해준 거야. 그럼 이거 분명 보기로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한 업무를 했는데 거기서 비용이 들어서 사장이 야 3만원 들었지? 3만원 줄게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성과급,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임금과 유사한 말로 보수가 있는데 이 보수는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으로 위에 나왔던 성과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임금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을 가진다. 그럼 얘들아 보수 안에 임금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보수를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근로자야?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그냥 실질적인 것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그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때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걸 약속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과 관련됐죠? 도급계약은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것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각각의 계약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 이 계약의 형식 혹은 계약의 명칭은 근로자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거는 지금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문장 자체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종속적 관계라고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업무 내용을 사장이 정해주고 복무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장이 지휘 감독을 하고 사장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면 그거는 충분히 종속적 관계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노무 제공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그 사장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등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렇다면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의 비전형적 노무는 근로자가 될까?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만 해줬어. 근로자가 맞느냐에 대한 판단 첫 번째, 어떤 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결국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실질이 뭐냐? 임금을 목적으로 하면서 종속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로 따져본다. 그럼 이 종속적 관계는 뭐냐? 사장이 업무 내용 지시하고 근무 규정 지키라고 하고 사장이 지휘 감독하고 사장이 근무 시간이랑 근무 장소 다 정해주는 거. 이런 거에 해당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금을 받아 하지만 딱히 어떤 사장의 제재를 안 받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과연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4문단부터는요. 이제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와 플랫폼 노무자가 나올 거야. 자원봉사자부터 갈게요. 아니, 무급 인턴부터 갈게요. 무급 인턴은 이미 이름에 사실 다 나와 있어. 임금을 안 받아.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아요. 그럼 얘는 사실 조건에서 이미 탈락한 거야. 임금 목적이 아니죠. 이들은 임금을 대가로 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교육훈련, 경험, 고용 가능성 등을 대가로 얻는다. 따라서 얘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근로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뒤로 넘길게요. 이번엔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자도 무급 인턴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안 받아. 그러니까 얘도 사실 근로자 아니죠.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를 사회문제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자발성, 무보수성, 이미 여기 들어와 있죠?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형식이지만 노무에 대한 실비, 자 실비가 아까 뭐였어?
비용 같은 거였잖아, 그치? 실비를 받으면서, 근데 실비는 임금이 어차피 아니야, 그쵸?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한 사람이 자신은 실제로 근로자였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 어쨌든 실비를 받았고 오래 일했으니까. 이 경우 금품의 제공이 노무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 노무 제공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의해 판단이 되는데, 만약 이 노무 제공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관계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때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대. 근데 여기가 좀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목적이 아무런 대가 없이 노무 제공하는 거였다면 이건 가차없이 근로자가 아니야. 근데 처음에 뭔가 조건이 달랐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자, 마지막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 네, 여기 써놨죠?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기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무라는 의미인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운전기사,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가 해당된다.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는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 형식의 노무 제공자와는 달리 임금을 받아요. 그러면 근로자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긴 하네. 근데 지위나 감독이 없어. 자, 뭐가 없는 거야? 종속적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 비전형적 노무 제공의 종류가 지금 무급 인턴, 자원봉사자, 플랫폼 노무가 있는데, 일단 무급 인턴은 임금 자체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게 확실하죠.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받는다든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할 때는 판단이 필요하기는 하다. 근데 애초에 처음 명시할 때 자발성이고 무보수성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 플랫폼 노무자. 임금을 받는 건 맞지만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맞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아. 그럼 예를 들어 뭐 사고가 났어. 그럼 이런 사람은 보험 처리도 안 된다는 거죠. 산재보험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 그게 뒤에 나오는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문단 그냥 빨리 읽을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에 대해 노무 제공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가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과 사회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막 4대 보험 이런 것도 사업자가 내줘야 된단 말이야. 돈을. 싫은 거죠. 돈이 드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최상위 법인 헌법 제3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노무 제공자는 헌법적 관점에서는 다 근로자다라는 주장도 있대요. 근데 이건 헌법의 주장인 거고 디테일하게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앞에 있던 내용이었던 거지. 하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를 두루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작년에 이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올해 수특에 나온 거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정답은 5번. 얘들아 1, 2, 3, 4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래? 1, 2, 3, 4 1번의 1번 사진은 이 문단 첫 번째 줄에 있죠. 직업의 종류와는 이 근로자가 기준이 관계가 없다. 나와 있네.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있고 2번 교육훈련이나 경험, 고용 기회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문단에 무급 인턴하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얘네는 돈을 받진 않지만 대신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나와 있었고요. 3번 상여금은 사장이 주는 호의적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이 아니라 보수죠. 4번 종속적인 관계에 대한 거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해 줬으면 이거는 종속적 관계에 해당하고 그러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이 종속적 관계를 따르겠죠, 보통. 5번이 지금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선지가 말하는 게 무슨 계약이야? 도급 계약이에요. 그쵸? 도급 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린 이유가 이 도급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서 정답이죠. 자, 2번은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돼.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을 지기 싫어서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하죠. 정답은 2번. 사실 1, 3, 4, 5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선지들이야. 1번. 종속적 관계를 근로자가 되면 왜 유지할 수 없어? 3번.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고 도급 계약으로 전환할 의무 없고 그리고 비례하는 성과급 이런 거 필수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호의이기 때문에. 자, 3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죠. 우리나라에 노동조합법. 얘들아 앞에 나온 건 무슨 법이야?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노동조합법이랑 지문에 나오는 근로기준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전부 다 근로자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훨씬 어떻게 한 거야? 근로자를 넓게 정의해 준 거야.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들이 노동조합법일 때는 근로자로 인정이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정답이 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 나와야 돼, 사례가. 그리고 걔가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몇 번 했어? 4번이죠. 1번. 무급 인턴은요, 애초에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에서도 근로자를 인정 못 받아요. 임금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혹은 이에 준하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생산직이나 사무직은 원래 뭐야? 원래 근로자예요.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으니까 A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죠. 3번, 헌법은 어떤 법과 좀 더 비슷해? 노동조합법에 좀 더 가까워요, 헌법은. 헌법은 노무를 제공하면 다 근로자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반박하는 근거라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좀 비슷해요. 4번, 임금이 아닌 보수를 받았어. 자, 그러면 이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야, 아니야?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까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겠지. 정답 4번. 5번. 얘들아, 5번 봐봐. 고용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미 근로자로 인정받는데 자신의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사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로자는 맞아요. 애초에 근로자가 있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애들이라고. 근데 못 받은 거지. 고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아니라서 정답은 5번이 될 수가 없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있어? 넘어갈게요. 4번. 자, 가진 볼게요. 우리나라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이 되어서 1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노무 제공자들이 자신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실지급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연차 유급휴가, 수당, 휴일 근무수당, 퇴직금 이런 거 다 달래. 이거는 근로자들만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들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1일 3만 원 활동비는 실비에 해당한다고 봤어. 자,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이 실비, 이게 임금이라고 안 본 거죠. 그러면 법원은 얘네를 근로자로 인정 안 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의 노무 제공 의사에 따라 이 노무는 그냥 단순히 자원봉사일 뿐이고 청구를 기각해버려요. 그럼 1번. 노무 제공자들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 위에 나와 있었던 퇴직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1번 맞는 거죠. 2번. 법원은 해당 노무에 소요되는 비용, 이 해당 노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뭐야 지금? 그렇죠. 이게 실비죠. 실비를 지급받긴 했지만 애초에 계약 자체가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있지 않았다고 본다. 여기 지금 보기를 보면 이 노무는 자원봉사에 해당한다라고 봤잖아. 그래서 뭐 비영리성, 공공성, 뭐였지? 무보수성에 기반한다고 본 거죠. 2번 맞고. 3번.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근로가 아닌 그냥 단순한 노무를 제공한 것 뿐이고 지급받은 활동비, 이거는 뭐라 그랬죠? 실비죠.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지문을 좀 볼까요? 자, 임금의 개념이 근로 제공의 대가야. 이 문단에 보면. 근데 지금 이 자원봉사자들이 받은 건 임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대가 지급 X 치면 되겠죠? 정답 3번.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다 안 읽을게. 플랫폼 노무자인데 밑에 내려갈게요.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종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 보면은 배달 종사자들의 접속을 제한했대. 누가?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속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본 거죠. 4번. 노무 제공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거래하고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신들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겠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라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원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를 직접 감독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배달 종사자가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5번 선지와 이 나지문은요.
앞에 있는 지문이랑 지금 좀 다른 사례인 거야. 우리 지문에서는 아까 온라인 플랫폼 노무자를 뭐라 그랬어? 종속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왔거든. 근데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에 판례를 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혹시 여기 4번까지 질문 있나요? 4번 문제? 도연 질문 있어? 5번 몇 번 했어? 2번. 교정하다는 뭔가를 바르게 하다. 규합하다는 사람을 모으다. 달성하다는 알 거고 달성하는 거. 조장하다라는 건 부추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A랑 가장 적절한 건 2번.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신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얘들아, 이 지문을 토대로 해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 있는 4번 문제를 항상 잘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번역을 하면 뭐 이런 접속 제한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조건 위주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로자로 인정하는 조건. 조건이 두 개였잖아. 첫 번째, 뭘 목적으로? 임금 목적. 두 번째, 종속적 관계.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